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우리는 앞의 강의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등호기호로 할당해줄 데이터를 적어주면 된다고도 배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는 암시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암시적 선언이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변수 선언 키워드인 var, ret, cons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처럼 안시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지 않고 var, ret, cons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선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강의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명시적 선언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var라는 키워드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 선언 키워드인 ret, cons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걸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라고 해서 명시적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해당 코드를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각각 선언한 변수에 데이터가 잘 할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수 선언 키워드인 var, ret, const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 ret, const 키워드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나중에 배우는 호이스팅과 유효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호이스팅과 유효 범위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var, ret, const 키워드의 차이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선 지금은 저희가 지금 배운 수준의 범위 안에서만 이 세 개의 키워드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ar라는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 초창기 변수 선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ar 키워드의 가장 큰 특징은 변수의 중복 선언이 된다는 점인데요.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라인에 v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인에서 다시 한번 num이라는 변수를 var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고 2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을 하게끔 코드가 작성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 실행단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각각 10과 20이라는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var라는 키워드는 이미 똑같은 이름의 변수 공간이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공간에 대한 재정의, 즉 다시 선언을 해서 데이터를 할당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특징은 나중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위험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발자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자기가 짠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B라는 개발자가 A라는 개발자가 num이라는 변수 공간을 선언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다시 선언을 하고 데이터를 할당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 실행단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개발자와 B라는 개발자는 서로 자기가 똑같은 이름의 변수 공간을 선언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var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언하는 걸 권장하고 있냐면 let이라는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let이라는 키워드는 var라는 키워드와 다르게 변수의 중복 선언이 되지 않는데요. 한번 코드를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num이라는 변수 공간이 선언이 되어져 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작성된 예제 코드에서 이 키워드만 let으로 그대로 바뀐 건데도 불구하고
let이라는 키워드는 변수의 중복 선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와 같이 서로 다른 개발자들이 똑같은 변수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선언하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 있는 변수 선언 방법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onst라는 키워드는 뭘까요? const 키워드는 let 키워드처럼 변수의 중복 선언이 안 됩니다. 한번 예제 코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const 키워드로 작성되어져 있는 변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데이터가 1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재선언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let이라는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number라는 변수가 이미 선언되어져 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let 키워드처럼 const 키워드도 중복 선언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let이랑 const 키워드랑 똑같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const 키워드는 let 키워드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 변수에 할당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let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선언한 변수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할당해서 변수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처음에는 10이라는 데이터가 할당이 되어졌지만 이제 num이라는 변수 공간에는 20이라는 데이터로 변경이 되어져서 여기서부터는 2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const 키워드는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const 키워드로 최초로 1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20이라는 데이터를 변경하고 출력해 보게끔 코드를 변경하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면 상수 변수에는 할당할 수 없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요. 결국 const 키워드는 최초에 할당한 데이터에서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let이라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를 그냥 변수라고 부르고 이것처럼 const라는 키워드로 사용돼서 선언된 변수를 변수라는 용어보다는 변하지 않는 수라는 의미에서 상수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let은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고 const 키워드는 상수라는 걸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let, const에 대한 키워드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변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4가지 지켜야 될 규칙을 미리 적어놨는데요.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변수의 이름은 카밀 케이스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카밀 케이스 방법이란 첫 글자는 소문자인데 연결된 그 뒤에 단어는 대문자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짓는 걸 카밀 케이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실행 단계에서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변수 이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밀 케이스 방법으로 선언을 해준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수의 이름은 언더바, 달러, 문자로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더바, 달러를 제외한 다른 특수 기호로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 선언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에러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3개처럼 문자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언더바나 달러로 시작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래처럼 변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에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상수의 이름은 대문자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축약어도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상수가 아니더라도 축약어는 대문자로 작성을 하고 만약에 상수면 당연히 대문자로 작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상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대문자로 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요 연결되는 단어만 대문자인 카멜 케이스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애초에 스네이크 케이스 방법으로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HTML이라는 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축약어인데요. 이런 축약어는 대다수 이렇게 상수로 정의를 해야 되고요. 축약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상수 선언 키워드인 const 키워드로 이렇게 상수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문자로 작성을 하고 연결되는 데이터는 스네이크 방식. 스네이크 방식이라는 건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바로 연결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네이크 방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 예약어에는 bar, ret, const, type와 같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bar라는 키워드는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변수 선언은 자바스크립트 땅에서 에러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의 규칙 정도는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변수 이름을 지어주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변수 선언 키워드인 bar, ret, const의 차이와 암시적 선언, 명시적 선언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르게 변수 이름을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